이 이야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2024년 11월 파리 15구 구청 대회의실에 묵직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필립 구청장이 공식 문서 위에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럽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구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가에 촉촉한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이제 파리 시민의 문화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7년간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날들을 버텼는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견뎌냈는지. 악수하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7년 전 겨울, 텅 빈 식당에서 혼자 김치를 담그던 그 추운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017년 12월, 저는 파리 8구의 작은 골목에 자리한 한식당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눈을 떴습니다. 5시에는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배추를 골랐고 6시부터는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30년간 운영하시던 식당을 물려받아 저는 파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맛을, 우리 어머니의 김치 맛을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순진한 꿈이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오픈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들어오는 프랑스 손님들은 김치 냄새를 맡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식초 냄새가 너무 강해요. 너무 매워요. 이상한 맛이에요. 그런 말들을 매일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저녁, 중년의 프랑스 여성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마리라는 이름의 그녀는 근처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김치찌개를 주문했고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긴장한 채로 지켜봤습니다. 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릇을 다 비운 후 그녀가 주방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마리는 일주일에 3번씩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마리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저는 주방에서 나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치는 우리의 겨울이고, 우리의 공동체이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마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장철이 되면 온 가족이, 온 동네가 모입니다.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죠. 할머니의 손맛이 어머니에게 전해지고 어머니의 손맛이 딸에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100년, 200년 우리의 맛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마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함께 견디기 위해, 서로를 돌보기 위해 우리는 김치를 담급니다. 마리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럼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내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017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식당 주방에 5명이 모였습니다. 마리와 그녀의 서점 단골 손님 4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을 펼쳐 놓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국인이 됩니다. 배추를 절이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소금물의 농도, 절이는 시간, 배추잎 사이사이를 헹구는 방법. 프랑스 사람들은 서툴렀지만 진지했습니다. 마리는 한 입 한 잎을 정성스럽게 씻었고 옆에 남자는 땀을 흘리며 물을 채 썰었습니다. 양념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고춧가루에 액젓을 넣고 다진 마늘과 생강을 넣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완성되자 5명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다운 색이에요.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양념을 배추에 바를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건강을, 행복을 빌면서 바르는 겁니다. 그래야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5명은 각자의 배추를 앞에 놓고 정성스럽게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하면 됩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5명은 자신들이 만든 김치를 담은 용기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서로의 김치를 맛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요리를 배운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작은 시작이지만 분명 의미 있는 시작이다. 2018년 1월 마리가 친구 5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주방에 모였습니다. 2월에는 15명, 3월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식당 주방이 좁아 테이블을 밖으로 빼야 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8구의 한 식당에서 정통 김장 체험을 할 수 있다더라. 한국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다더라. 파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젊은 여성들, 건강식에 관심 있는 중년 남성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는 어르신들. 그해 11월 첫 대규모 김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8구의 작은 공원을 빌려 50명과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늦가을 햇살 아래 50개의 스테인리스 대야에서 배추가 절여지고 50명의 손에서 빨간 양념이 반짝였습니다. 한 프랑스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80세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났소.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는 폐허였지. 그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밭을 일구고 함께 수확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소. 할아버지의 눈에 먼 기억이 어렸습니다. 오늘 이 김장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때 그 느낌이 되살아났소. 함께 한다는 것, 나눈다는 것의 의미 말이오. 고맙소, 젊은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김치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2019년 참가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식당이나 작은 공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8구청에 공원 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공식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마리가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서점 단골 중에 구구 의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원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고 그는 흔쾌히 구구의 큰 광장 사용을 허가해 줬습니다. 2019년 11월 구구 광장에 150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인은 저를 포함해 겨우 10명, 나머지는 모두 프랑스 사람들이었습니다. TV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왜 프랑스 사람들이 김치에 이렇게 열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김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김치를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연결되러 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는 공동체를 여기서 다시 느끼는 겁니다. 방송이 나간 후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2020년 행사를 위해 300명 규모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문화가 프랑스에 뿌리 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록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모든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7년간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4월의 어느 날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텅 빈 파리거리가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리 준비해둔 김장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쓸모 없어진 배추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졌다. 모든 게 끝났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있지 말아요. 우리 모두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큰 소리치며 프랑스로 왔던 25살의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철없던 내가 떠올랐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김장을 가르쳐 줄 수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어요. 집에만 있으니 우울하대요.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대요. 온라인? 어떻게?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카메라 설정, 화상회의 프로그램, 인터넷 속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유튜버도 아니고 온라인 강의라니.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첫 온라인 김장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신청자는 30명이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시작 시간이 됐습니다. 화면에 30개의 창이 떴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입니다. 각자의 주방에서 우리는 함께 김치를 담글 겁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준비한 재료를 들어보였습니다. 배추, 무, 고춧가루. 모두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포기할 순 없지. 이렇게라도 계속해야 해. 온라인 클래스는 매주 진행됐습니다. 30명이 50명이 됐고 70명,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완성된 김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조언하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한 참가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6개월째 집에만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만날 수 없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 수업이 제게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매주 토요일을 기다리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김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연결을, 삶의 이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2020년 겨울, 백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이 되자 야외 모임이 조심스럽게 허용됐습니다. 마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가 됐어요. 9월 99 광장에서 대면 김장 행사를 재개했습니다.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보던 얼굴들을 실제로 마주했습니다. 마리와 포옹했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도 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죽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절 살렸어요. 당신과 김치가 절 살렸어요. 광장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18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살아남았구나. 우리 모두 살아남았구나. 그날 밤 마리와 몇몇 핵심 멤버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와인을 나눠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게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 파리에서 김장은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마리가 덧붙였습니다. 이걸 공식화하면 어떨까요? 구청의 제안에서 정식 문화 행사로 만드는 거예요. 다들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프랑스 정부가 외국 문화를 공식 행사로 인정해 줄까? 2021년 11월 구구청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장 체험을 구청 공식 문화 프로그램으로 채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2년 2월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구구청이 아니라 15구청에서였습니다. 15구 문화 담당관이 우리 행사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15구청 사무실에서 담당관 소피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날렵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당신의 활동에 큰 감명을 받으셨어요. 김치를 통한 공동체 회복,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소피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이걸 단순한 요리 행사가 아니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어요. 15구는 다문화 지역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죠. 김장이 그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2022년 11월 15구청 주최로 첫 공식 김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재료비, 장소 대여료, 홍보비 모두 구청이 부담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 당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인, 프랑스인, 아프리카인, 중동인, 아시아인. 15구를 이루는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필립 구청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치를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 구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창조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배추를 절이는 동안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여성이 중동에서 온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나라에도 이런 음식이 있나요?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양배추를 절여요. 그렇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음식 이야기에서 시작해 가족 이야기로, 고향 이야기로, 꿈 이야기로 확장됐습니다. 김치가 그들 사이의 다리가 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필립 구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15구를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었어요. 필립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사람들,
모두 15구 주민이지만 서로 모릅니다.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인사 한 번 안 합니다. 현대 도시의 병이죠.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김치로 그걸 바꿨어요.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잡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모습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요? 필립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15구의 정식 문화 행사로 만들 겁니다. 매년 11월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거죠. 김치의 날, 공식 기념일로요? 그렇습니다. 필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나아가 15구뿐만 아니라 파리 전체로, 프랑스 전체로 확산시킬 겁니다. 당신이 시작한 이 운동을 우리가 함께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치의 날. 유럽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된다니. 7년 전 텅 빈 식당에서 혼자 김치를 담그던 내가 지금 유럽의 문화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15구청 의회에서 김치의 날 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의원들의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찬성파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공동체 정신, 나눔의 문화, 세대 간 전승. 이 모든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15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보수파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한 노년의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프랑스에는 프랑스의 전통이 있습니다. 와인의 날도 있고 치즈의 날도 있습니다. 왜 굳이 외국 음식을 공식 기념일로 만들어야 합니까? 이건 우리 정체성을 흐리는 일입니다. 다른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김치를 좋아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식 기념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모든 나라의 음식이 기념일을 요구할 겁니다. 토론이 격해졌습니다.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결국 의장이 투표를 연기했습니다.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방청석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실패했다. 여기까지인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녀 뒤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그동안 김장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튿날부터 마리와 참가자들이 움직였습니다. 15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치의 날 제정을 지지한다는 탄원서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명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2주 후에는 200명, 한 달 후에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장에서, 카페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김치가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손녀가 작년에 그 행사에 갔다 왔어. 눈을 반짝이며 너무 즐거웠다고 하더라고. 그런 행사라면 당연히 지지해야지.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제리에서 왔소. 30년 전 프랑스에 왔을 때 사람들은 내 음식을 이상하게 봤소. 내 문화를 무시했소. 그런데 이제 한국 음식이 인정받는 걸 보니 시대가 변했다는 걸 느끼오. 이건 나 같은 이민자들에게도 희망입니다. 2023년 3월 탄원서가 구청에 제출됐습니다. 총 847명의 서명이었습니다. 15구 인구의 상당수였습니다. 4월 재투표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수파 의원 중 일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저는 지난 투표에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는 탄원서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서명들을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심을 따르는 겁니다.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찬성 23표, 반대 7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파리 15구는 이제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합니다. 유럽 지방자치단체 최초입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방청석의 마리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필립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역사를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2023년 여름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11월에 첫 공식 김치의 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15구청은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광장 전체를 사용하고 무대를 설치하고 음향시설을 갖추고 전문 사진작가를 고용했습니다. 마리가 기획팀을 꾸렸습니다. 홍보, 진행, 안전, 재료 조달, 각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지난 몇 년간 김장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8월 홍보가 시작됐습니다. 15구 전역에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상점 앞. 어디든 김치의 날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300명 정원이 차버렸습니다. 대기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구청에서 긴급히 정원을 500명으로 늘렸습니다. 10월 리허설을 했습니다. 5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체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배추 절이기, 양념 만들기, 배치, 동선, 안전수칙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마리가 걱정했습니다. 500명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7년간 해온 걸 믿으세요. 사람들은 알아요. 김장이 뭔지, 왜 하는지. 2024년 11월 16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옷을 입고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 50명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 50개를 설치했습니다. 각 테이블에 대야 10개씩 총 500개의 작업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배추 500포기, 무 1000개, 고춧가루 100kg.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오전 9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 친구들끼리 오는 사람들, 혼자 오는 사람들.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가 모였습니다. 10시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 필립 구청장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필립이 말했습니다.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음식의 날이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의 날입니다. 함께함의 날입니다. 그가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7년 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 주방에서 혼자 김치를 담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김치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무대 아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됐고 5사람, 10사람, 100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500명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김치를 만들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김치는 혼자 담글 수 없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사람, 물을 써는 사람, 양념을 만드는 사람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담그는 김치에는 여러분의 사랑이 담길 겁니다. 그 김치를 가족과 나눠 먹으면서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께였던 이 순간을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로 갔습니다. 드디어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50개의 테이블에서 500개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을 뿌리고 절이고 헹구고 리듬이 생겼습니다. 500명이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 진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7살쯤 된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김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한국 음식이야? 응, 그렇단다. 한국은 어디야? 아주 먼 곳이란다. 아빠는 가봤어? 아니, 아빠도 못 가봤어. 그럼 우리 언젠가 가보자. 다른 테이블에서는 70대 할머니가 손녀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봐라, 이렇게 양념을 펴 발라야 한단다. 너무 많이 바르지도 적게 바르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인생도 그렇단다. 뭐든 적당히가 중요해. 한 테이블에서는 아프리카 여성과 프랑스 남성이 나란히 앉아 김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 같았지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었습니다. 김치가 그들을 연결했습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김치들이 완성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김치를 용기에 담았습니다. 뿌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제 나이쯤 됐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2년 전 파리로 이사 왔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그런데 작년 김장 행사에 혼자 왔다가 거기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함께 김치를 만들고 있는 5명의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김치가 우리를 연결해줬어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법 같은 거예요. 오후 5시 행사가 끝났습니다. 500명이 각자의 김치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광장을 정리하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모두 녹초가 됐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리가 맥주를 돌렸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7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2017년에 텅 빈 식당, 2018년에 첫 모임, 2020년에 코로나, 2021년에 재개, 2023년에 투표, 그리고 오늘.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좌절도 실패도 눈물도 모두 오늘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 우리 행사가 대서특필됐습니다. 유럽 최초 김치의 날 500명 참가, 문화통합의 새로운 모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파리 3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7구청, 12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후 파리시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파리 전역으로 김치의 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파리시 문화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15구의 실험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파리 전체로 확산시킬 때입니다. 김치의 날은 단순한 음식 축제가 아니라 문화 통합과 공동체 회복의 상징입니다. 2025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파리 20개 구 전체에서 김치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 참가자는 1만 명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만 명. 파리 전역에서 1만 명이 동시에 김치를 담근다니. 회의가 끝나고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보였습니다. 복원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영국 한인회였습니다. 파리의 김치의 날 소식을 듣고 런던에서도 시도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언을 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브뤼셀에서도 왔습니다. 유럽 각국의 한인 단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팀에게, 베를린 팀에게, 브뤼셀 팀에게 우리의 경험을, 노하우를 7년간의 시행착오를 나눴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됐습니다. 파리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씨를 유럽 전역으로 세계로 퍼뜨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기회예요. 마리가 웃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우리 활동을 높이 평가했대요.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싶다고 해요. 일주일 후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대사님이 직접 저를 맞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사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섭니다.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대사님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료비, 행사비, 홍보비 지원.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사님이 말했습니다. 이걸 파리에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켜 주세요. 당신이 중심이 되어 각국의 한인 단체들을 연결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대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년간 증명했잖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2025년 3월 유럽 김치의 날 네트워크가 결성됐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 브뤼셀, 암스테르담, 로마. 6개 도시의 대표들이 파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각자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런던은 500명 규모, 베를린은 300명, 브뤼셀은 200명. 합치면 2,000명이 넘었습니다. 올해 11월 우리는 동시에 행사를 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유럽 6개 도시에서 동시에 김치를 담그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겁니다. 런던 대표가 물었습니다. 언론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도와줄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한인 미디어, 현지 미디어에도 연락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문화운동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6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파리의 한 한식당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베를린 대표가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김치가 유럽에서 이렇게 사랑받을 줄은. 로마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K-팝, K-드라마 덕분이기도 하죠. 한국 문화 전체가 주목받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K-팝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연결되고 싶어 해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김치가 그 매개체가 된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6명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월이 기대되네요. 암스테르담 대표가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길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김치의 날이 유럽 전역의 공식 기념일이 될 거예요. 6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 글을 쓰는 2024년 12월, 저는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 6개 도시 동시 행사. 예상 참가자 2,000명. 규모도 크지만 더 중요한 건 의미입니다. 김치 하나로 유럽을 연결한다. 음식으로 문화를 바꾼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겨울 풍경이 보입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작년 김치의 날에 왔던 사람들일 겁니다.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면 그날 담근 김치가 빨갛게 익어 있을 겁니다. 테이블 위에 김치 항아리를 바랍니다. 한 달 전에 담근 김치가 이제 제대로 익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은 김치 향이 퍼집니다.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 먹습니다. 완벽합니다. 새콤하고 알싸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할머니의 김치 맛입니다. 어머니의 김치 맛입니다. 이 맛을, 이 문화를, 이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7년 전 혼자 시작한 일이 이제 수천 명의 운동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마드리드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스페인에서도 김치의 날을 시작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미소가 번집니다. 좋습니다. 답장을 씁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7개 도시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10개 도시가 될 겁니다. 5년 후에는 50개, 10년 후에는 유럽 전역이 될 겁니다. 김치는 발효 음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우리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깊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이메일을 보냅니다. 내일 또 새로운 도시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들과 연결하고 도우고 함께 성장할 겁니다. 컴퓨터를 끕니다.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으면 광장이 보입니다. 500명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서로 포옹하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배추 한 포기, 진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7년 전 그걸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날 겁니다. 시장에 가서 배추를 고를 겁니다. 주방에서 김치를 담글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겁니다. 함께 김치를 담그자고, 함께 세상을 바꾸자고 말할 겁니다. 이게 저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김치로 세계를 연결하는, 음식으로 평화를 만드는 작지만 위대한 혁명입니다.